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본상을 워낙 많이 타서 네. 각본에 대한 이야기나 구성, 그리고 뭐 촬영 등등, 영화 흐름이나 뭐 연기, 기타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죠. 네. 스미스 군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대단한 영화가 아닙니다, 절대. 이 영화는 결국 저널리스트들이 뭉쳐서 팀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이잖아. 고발극의 형식에 띄는 거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고. 네. 근데 사실 정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절대.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악 그리고 시스템의 악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다루는 영화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문제와 악에 접근해가는 등장인물들의 고민과 갈등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 고민의 수위와 갈등의 지점들이 명확히 나와야 되고.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도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사회라는 거는 항상 올바르게만 구성될 수가 없어. 미국 같은 경우엔 3억이 사는 사회지. 그쵸.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사소한 범죄 같은 거 한 번씩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개인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 구조적으로는 뭐 매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나쁜 문제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도려낼 수가 없는 그런 마치 피리왁 같은 존재로서 자리 잡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해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등장인물들이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거 없거든. 아, 인물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피해자들 만나서 사연 듣고 아 뭐 이런 나쁜 놈들 있나 우리가 혼내줘야지. 우리 독수리 오영재 편집장까지 해서 생각해보니까 독수리 오, 오영재. 굉장한 표현인데. 오, 굉장한데? 소외점 딱 한 명 있고 오. 독수리 오영재가 모여가지고 악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이런 영화잖아.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사회의 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만 다루면은 너무 얄팍해지는 거고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점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라는 영화가 있어. 1976년인가 나왔던 시드니 루맥 감독의 작품이지. 이건 어떤 작품이냐면 뉴스 앵커가 주인공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퇴문이 돼가지고 은퇴 종영을 받아. 그래서 고별사를 고하는 방송에서 나 자살할 거다 이래. 그러니까 시청률이 엄청 뛰지. 그리고 그 다음 방송에서는 이 사람이 계시를 받고 와. 감정적으로 엄청 고양된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난 이제 현실을 참을 수 없어. 뭐 이러면서 사회 고발을 하고 사회 문제들을 지적하고 굉장히 화통한 내용들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단 말이야. 당신들이 평소 해오던 고민이나 문제 같은 걸 내가 개탄하고 성토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걸 통해서 시청률이 엄청 올라가지. 이 사람의 상품 가치가 엄청 뛰고. 근데 이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 회사의 CEO가 이 앵커를 불러. 그러고서 너는 지금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있는 거라고. 자연 법칙.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라고. 세상의 원리라는 건 기업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인 모순들을 네가 집착하는 거라고. 너가 지금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네가 TV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점 이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다고 이렇게 일갈하거든. 그 일갈을 듣고서 이 주인공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세계화를 찬양하고 기업을 찬양하고 뭐 그렇게 되거든. 이 네트워크라는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트라이트 같은 건 굉장히 고민이 얕은 거지.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톨릭 문제만 하더라도 물론 카톨릭을 고발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 뭐 많은 성 문제 같은 걸 지적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과 암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신자들의 문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보스턴의 그 지역 공동체라는 게 해체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작중에서도 물론 신부들이 나쁜 건 알지만 이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선 그런 맞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하는 인물이 있잖아. 물론 딱 한마디로 넘어가게 되지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과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하고 지적하는 건 난 분명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 비판의식에 있어서 깊이도 훨씬 다르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거를 그냥 관과하고 단순하게 독수리 오영재식으로 우리가 정의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지 않았던 차원인 게 얘기하면서 마이클 키튼이 변호사 친구한테 맞아요. 집에 찾아가고 네. 얘기할 때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그 해결할 때도 이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도 둘 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전에도 이미 고발이 됐었던 건데 자신도 그냥 흘린 건지 아니면은 압력에 못 이겨서 사건을 넘긴 건지 그냥 대충 넘겼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장면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한데 난 그건 얄팍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물론 저 말이 다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관점을 보는 게 틀린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건이 되게 대대적인 거였고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나는 기자들을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기를 했던 배우들하고 기자들의 싱크로율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비하인드 영상 같은 걸 조금 보기는 했거든. 마크 로팔로가 맡았었던 그 기자라든가 아니면은 메가담스가 맡았던 그 여기자 역할이라든가 그 기자들이 시사회를 보면서 아 저건 나 아니냐고 걸음걸이라든가 말투라든가 행동 거지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캐릭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게 그 기자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야기가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파헤친다. 물론 깊진 않을 수도 있어. 딱 보이는 게 당연히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띄고서는 보도를 했겠지 사실은. 그 영화가 나온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2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연기자들한테 뭔가 또 주문을 더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가 물론 각본상을 받은 작품이긴 하지만 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스크립트라든가 아카데미 시상식 보면서도 봤지만 사소한 행동 거지 않아 심지어는 팔짱을 끼는 한 장면까지도 상황과 분위기를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던 흔적은 좀 보이거든. 그래서 나는 사건과는 별개로 기자들에 대해서 더 관점을 두면은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들어요. 사건이 조금 얕게 봤다고 그러는 거는 좀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월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왜 얄팍하냐면 이 영화에서 내적 갈등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이 월터란 말이야. 마이클 키튼. 이 사람이 실제로 사건을 은폐했잖아. 덮었고. 근데 나중에서야 그걸 고백한 거고. 근데 월터가 그 마음의 짐을 계속 안고 가는 와중에 이 사건을 어떻게 취재하고 수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게 아니라 딱 어느 수준이냐면 이거 옛날에 내가 취재했었던가? 긴가민가 한데 아 내가 까먹었었네 미안 이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 유일하게 이 사건에 접근함에 있어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물인 월터가 그냥 결론만 내고 끝인 거지. 우리는 때문에? 그동안 뭐 했냐고 우리도 잘못했는데 나도 까먹고 있었다고 이렇게 그냥 메시지만 던지고 끝이란 말이야. 어떤 인간의 치열한 고민이나 이 문제가 보스턴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론만 내고 끝이라는 거지. 이거는 뭐 그 러닝타임의 압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깊이 있는 태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나도 그 점이 맨 처음에 굉장히 의문스러웠어. 왜냐면은 수도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잖아 사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 인물에 대해 극적으로 다뤄도 굉장히 영화의 굴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건이고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단지 그냥 까먹었다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덮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웃기는 게 자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 전혀 없고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막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그거에 대해 막 어떻게 막 고민하고 그럴 만한 여지를 안 줘. 그냥 무미건조하게 계속 그냥 다큐멘터리 보듯이 계속 생각할 만한 여유를 계속 줘. 그러면서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나 맨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 왜 이렇게 그냥 쉽게 짚고 넘어가지? 근데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뭐다 저게 저거다 막 이렇게까지 결론 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직업이잖아. 근데 직업인으로서 자기 생활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사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사건 내보내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욕할 사람 없잖아.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자기 부서 유지할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부분인 거지 삶에 있어서. 근데 실상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지. 그것 때문에 자기를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아니 나는 그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거네.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보고 누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할 건 아닌데 이 영화의 서사에 있어서의 결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 더 현실에 맞닿았다고 생각해. 내가 일을 하거나 무언가 사건이 들려왔을 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야. 그리고 그게 지나갔을 때 또 까먹었나 보지.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자책해야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에 더 많거든 사실. 왜냐면 더 뻔뻔할 수도 있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잘못했어? 그게 오히려 더 현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나는 아니 영화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가니의 영화를 본다든지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도가니 법으로 막 제정이 되고 냄비가 끓듯이 엄청나게 끓어버리고 아니면 황우석 사건 때처럼 막 엄청나게 뭐 우리를 치료할 사람이 나왔는데 왜 저렇게 비난을 하느냐 뭐 이렇게 들끓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잠깐 식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 이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내면에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팍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점점 스물스물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문점을 영화에서 보면서 느낀 게 아니라 좀 생활을 하면서 느꼈어. 회사 생활하다가 뭐 일이 지어졌는데 일을 해. 그러니까 뭐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월급이니까 뭐 수당제가 아니니까 하긴 하는데 지나고 보면 이거 좀 중요한 프로젝트였네?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는 문제였네? 뒤에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루었던 그런 점들이 물론 교과서적이진 않지만 이게 더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반론을 하고 싶었어. 모든 영화가 현실을 다루지. 그리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근데 이 월터라는 인물이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확률이 크지. 실제로도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지. 그리고 근데 그거를 월터의 시선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선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객관적인 화자의 시선이라든지 카메라의 시선에서. 이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월터 중심으로 그 은폐와 망각에 대해서 기술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은폐하고 까먹었었어. 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월터의 시선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의 시선 혹은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지를 고민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난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물론 엄청 크게 다가오고 자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월터도 분명히 자기 전에 졸업했던 학교에 가서 운동 어디서 했냐? 나 운동 어디서 했다. 만약에 우리가 적이었으면 우리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분노를 표출을 했어. 그거에 대한 자기의 반성이 섞인 듯한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섞여 있어. 그리고 변호사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변호사 친구도.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단순하게만 보지는 않았어.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이 마을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진 않아. 물론 건조하게 얘기는 하는데 짚고는 넘어갔다는 거지. 그리고 그 짚고 넘어간 방법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좀 더 서사적으로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건조하게 얘기하냐. 근데 감독 입장에선 그건 거야. 너 현실 살 때 그렇게까지 비중 있게 얘기하는 게 몇 개나 있어. 이거 내가 볼 때는 서사에서 힘을 이 정도로 준 거면은 나는 충분히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힘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끝나고 나 후에 아쉬워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딱 포인트 지점이 딱 하나 있어. 샤샤 파이퍼가 월터한테 가가지고 신문지 그 자른 거를 줘. 근데 자기가 과오를 범했었던 그 옛날 그 사건이었단 말이야. 간단하게 다뤘었던 거. 그거를 주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지. 월터도 생각하고 관객도 생각한 거지. 내가 뭘 했었던 거지? 막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지막 부분 얘기를 해서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 그런데 그 쿨하게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에서도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이 나는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뿌리를 드러내면서 나오는 쏟아지는 제보 전화들 그걸로 인해서 나는 다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몇 명 개개인이 의견을 표출을 안 한 건 아니고 그 마크 러팔로라든가 레이첼 메가담스가 저녁에 얘기하는 장면들 있잖아. 아 왜 이걸 안 내보내냐 이게 다 나온 건데 증거가 막 그러면서 분노 아닌 분노를 표출한 것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에서든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타이밍이었었던 것 같아.
언제 시점에 내보내는 거는 리브 슈라이버가 연기했었던 최고 그 수장이었던 사람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회의 같은 거를 하는 장면들을 한 두세 번인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도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고 다른 팀에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잖아. 잠깐 묵인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탐사 보도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여줬던 것 같고 물론 촬영에 그렇게 뭐 격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 사실은 되게 차분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물들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클로즈업 샷도 많았었던 것 같고 나도 사실 굉장히 지루했어. 맞다는가? 보면서 맞는 건 맞는 거야. 많이 졸렸어.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접했던 그 사실을 다뤘던 문제들이 한국 영화들이 좀 많았었던 거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 도관이나 집으로 가는 길이나 변호인이나 황석 사건 다뤘던 그 영화나 그런 제보자. 식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관객들의 심각성을 알려주려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주인공을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좀 잔인한 장면을 좀 내보내고 아니면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끔찍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대부분 봐서 이 영화가 사실 너무 심술만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그렇다고 그거를 단순하게만 보여줬냐? 그건 아니야. 보여줄 건 다 보여줘.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이첼 메가담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본인한테는. 왜냐면은 자신도 카톨릭에 다니는 신자인데 할머니가 또 할머니는 듣기나 완전 그럴까. 카톨릭에 완전 계신 분인데 신부님들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건 얘기는 해야 되잖아. 알면서 다녀야 되니까. 모르고 다니는 건 좀 아니잖아. 뭐 물론 자기가 이러니까 다니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물론 그 할머니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신앙의 문제까지 흔들리는 문제야. 근데 이것을 그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 마크로팔로는 더 심각하지. 자기는 나중에 결국 나는 카톨릭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비리를 알게 됐어. 이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도 담겨있어. 근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다루면은 답이 없어.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야 돼. 이거 드라마로 시즌별로 다녀서 될 정도의 분량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을을 다루고 있고 보스턴이란 그리고 그 한참 위에 있는 카톨릭의 그 중심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영화를 그래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다 얘기하려면은 정말 드라마로 몇 시즌을 팔 수밖에 없어.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조사하는 기자들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취재한 거를 보내야 되는데 다른 언론 매체랑 그 시일을 다퉈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작품이 좀 늦게 다뤄졌어야 됐는지 한도 끝도 없어. 너무 깊고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다 하나하나 잠깐 건드려주고 갔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현실 고발 영화 중에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고 뒤늦게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여운이 있을 작품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정말 권투로 치면 잼만 날려. 계속 간보기만 해. 간보기만 하는데 이마도 한 대 때렸다가 턱도 한 대 때렸다가 뭐 가슴도 한 대 쳤다가 뭐 복부도 한번 치고 이렇게 다 군데군데 하나씩 살짝 건드려줘. 근데 알고 보니까 시합이 끝나니까 난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거지. 멍들어 있고. 알고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야. 하나하나 곱씹을수록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시기의 기법도 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재미없는데 별론데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거지. 그래서 이 영화를 단순하게 이거 별로다. 막 자극적인 것도 없고 중요할 때는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현실 고발 영화를 만들었느냐. 근데 이런 영화도 있다. 그리고 이런 영화가 오히려 나중에 갔을 때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트인 생각을 만들어주는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 아까 네트워크 얘기하다가 끊겨서 다시 네트워크로 돌아가자면 그래.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건 결국은 아까 주인공이 계시를 받아서 굉장한 사회 고발을 해내고 그 사회 비리를 폭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귀결되냐면 시청률 장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 진정성 있는 메시지들과 열렬한 그 사회 고발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조종하는 자본의 세계에서 한 축을 담당할 뿐이다 이거지. 어차피 이 세계를 해체할 순 없고 모든 문제를 도려낼 순 없고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도덕심은 충족시키고 싶어해. 정의에 대한 관념은 생각하고 싶고 이것도 일종의 허영의식이지. 그거를 충족해주는 게 뭐냐면은 너 같은 사회 고발자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거든. 근데 이게 각본상을 예전에 받았었어 그때 이것도. 근데 아마 지금의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다 봤겠지. 근데 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발극들이라는 것 자체가 고민의 수위가 깊을 수가 없는 거거든. 유치한 거고. 결국은 이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도 이 세계를 유지하는 한 방편이고 이 시스템의 거대한 악의 오히려 일부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월터의 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다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일정한 방향으로 도덕적인 방향으로 결단을 하잖아. 윤리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그렇지. 그런 거 자체가 한 차원의 더 깊은 고민의 층을 못 본다는 얘기지. 그 맞아.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했고, 물론 이걸 다 다룰 순 없어 한 영화에서. 그 점 때문에 이걸 안 다뤘으니까 이 영화가 쓰레기야 라고 말하진 않겠어 절대.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영화가 지금 엄청나게 떠받들여지고 있단 말이야.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수상했고 각본상 수상했고. 그렇지. 이 영화가 이 시대의 표준이라는 분위기잖아. 근데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76년에 이미 네트워크라는 작품이 나왔고 여기서 다 비판되고 고민된 지점인데 이제 와서 도덕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나 고민 자체가 그렇게까지 깊지 않은 작품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내세워지는 게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강하게 비판을 한 거야. 되게 웃긴 게 그 부분도 언급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이분법적이라는 거잖아. 그 그치. 성범죄를 저지른 신부들 개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직접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긴 하잖아. 나 그거 죄라고 안 느꼈어. 나 그거 즐기지 않았으면 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나? 신부가 그렇게 죄의식이 없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천하의 개쌍놈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밀어붙인 것까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물론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좀 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 거에 대한 그 고민은 맞추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 나도 그것도 왜 그랬을까 보다는 그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루기가 뭐한 게 그러니까 다루기가 뭐한 거는 맞는데 한 영화에서 못 다룰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못 다룬 영화가 이 시대의 대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지. 하긴 아니 뭐 작품상을 탔다는 거죠. 제가 나도 솔직히 조금 그거는 인정하는 게 왜냐하면은 표준은 아니야 이거는. 그 전에도 나는 좋은 작품들이 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요즘에 와서는 갑자기 이런 게 갑툭튀해서 나오는 것들이 열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이런 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안 나왔던 점도 많았었고, 물론 예전에 작품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버드맨이라든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촬영 기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다만 좀 초점이 뒀었던 것 같고, 인권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에만 초점을 뒀었다면은 보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른 작품들이 없었다고 보거든. 아마 최근작 중에서 인사이더가 있겠지. 그 정도가 최선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인사이더도 하지. 꽤 됐잖아. 1999년작이니까. 그러니까 꽤 된 거지. 10년에 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확실히 생각할 만한 거리인 게 이게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팀에 대한 이야기고 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개개인들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는 그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메시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물론 좀 전체적인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문제고 사실 이러한 시스템에선 이러한 사연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룰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 초점을 맞춘 거는 분명히 스포트라이트 팀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더 다방면의 더 이원론적이지 않은 차원의 고민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와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닐까 생각은 해. 그래서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고발극 영화 중에 정말 좋았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어. 그리고 확실하게 떠올렸지. 살인의 추억, 추격자. 그렇지. 한국 영화가 오히려 낫다. 라고 생각했지. 야, 나도 이거는 간만에. 인정하는 거야.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옛날에 전도연이 나왔던 집으로 가는 길. 그래. 또는 도가니도 너 그렇게 꿀린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변호인 극적인 장면이 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헬조선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요즘에 차라리 현실 고발 영화라도 좀 나오라고. 제발 그런 얘기하잖아. 차라리 그런 영화는 지금처럼 개망작은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흥행도 좀 하고. 항공주 봐. 괜찮잖아. 항공주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나 추적자가 진짜 좋은 영화인 게 박두만도 그렇고 추적자의 엄중호도 그렇고 악당 하나 때려잡고 끝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그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고 그치. 악으로 들어가면서 악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져나가지. 그리고 좌절해 나가고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미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고발극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영화가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나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했습니다. 얘네들이 웬일이야. 그러면서 난 지금 그러니까 근데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나라만 담아낼 수 있는 정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도 그래서 사실 스포트라이트가 받았지만 매드맥스나 뭐 이냐리투 감독의 뭐 레버넌트가 받았으면은 더더욱 깔 요소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근데 스포트라이트가 받았다는 게 이걸 어떻게 난 생각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상 받은 거니까 함부로 까긴 뭐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아카데미의 성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무난하고 완성도 좀 있게 진지하게 다룬 영화들을 항상 아카데미에서는 선택해 왔으니까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특별하게 흠잡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아. 뭐 그렇게 대단할 건 없는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잖아 대부분. 뭐 아티스트도 그렇고 맞아. 슬럼독 밀리언이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지, 그것도 좀 유명하긴 그러니까 누가 1972년도 그렇고. 그렇지. 누가 재미없다고 하기에는 좀 마치 모아. 귀향 같은 사태인 거지. 아유, 씨. 좀더 비약하자면 영화 재미없는데? 이러면 뭐? 지금 귀향을 까? 아, 진짜. 야, 더 들어가지 마. 야, 안 돼, 안 돼. 야, 그랬다가는 우리 매국노 취급당해. 안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스포트라이트도 재미없는데? 뭐 지금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거야 지금 그거로는?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지 비약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 야 중요한 소재인데 지금 너가 깠어? 야 지금 너가 무슨 너도 아동 성범죄야? 뭐 이렇게 얘기를 그건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간 거 영화 아니야? 외적 요소가 영화의 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거는 확실히 좀 평론가들의 특징이긴 한데 나는 그런 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상한 주제를 다룬다고 항상 다 고상한 영화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뭐가 되고 소재가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고 네. 그런 것이 이거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의미가 있는 소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 네가 까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절대. 슬슬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내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많이 지루했고 졸렸어요. 그런데 미안하다. 내가 수면제 2만 원 걷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작품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는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부터 궁금해서 미치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맞아. 계속 얘기했었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나도 작품이길래 궁금했어. 오스카 작품상이 유력하냐. 근데 계속 궁금해했는데 결국 봤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뭐야 이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더 재밌겠네라고 그렇지. 하던 스미스의 얘기가 추적 60. 더 와닿는 거야. 추적 왜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지? 뭔가 좀 재밌어야 될 것 같은 너무 건조하고 하나하나 건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욕은 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다 얘기는 했으니까 있을 건 다 있으니까 구색은 다 갖췄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엔딩 씬이 내가 이 영화를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 내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도 안 떠올라요. 이 영화가 왜 작품상을 받았지? 내가 볼 때는 레버넌트나 매드맥스가 받았으면 환호하면서 이게 받았다. 이거 진짜 받을 만하지 않았냐.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피곤에 쩔어가지고 일하다가 오후 5시 반쯤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겨울이니까 봄은 아니니까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어요. 이제 석양의 빛이 붉게 빛나고 있던 바깥의 상황이었고 나는 당연히 화장실 안에 있었지. 볼일을 보고 손을 닦고 페이퍼 타올을 한 장 내려가지고 물기를 씻어내고 있다가 창문을 봤는데 그때 완전 석양면 붉은색이 도는데 바로 그 직전이었어요. 붉은색이 돌기 직전. 그리고 창문에서 보이는 도로가 차가 거의 안 지나다니는 도로였어. 그리고 사람 한 명이 그냥 지나가고 있더라고. 거기엔 소나무가 좀 있었고 근데
갑자기 창밖의 풍경을 보다가 스포트라이트 영화에서 나왔던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잠깐의 어. 찰나에 느꼈구나. 이게 뭐지? 약간 싶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영화를 보면은 음악도 극적인 음악이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뭐 잔잔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음악이 나와요. 그치. 뭐지? 왜 이 생각이 났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현실이 이렇구나. 당연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굉장히 막 극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텐데 그거를 당해보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아무리 해도 일상이다. 아무리 해도 이건 흘러가는 일상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이 고백을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그 장면을 회상한다거나 그런 장면 넣지 않아요. 왜냐? 감히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상상은 해도 그건 상상일 뿐이고 그 상황을 겪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들어봐야 내 현실은 내 현실인데 그것뿐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현실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워낙 재밌는 한국의 현실 고발선 영화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도 다 이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게 오히려 내 지금 현실과 맞닿는구나. 내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현실은 아무 데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고 이게 더 현실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뭔가 마음에서 한켠에서 갑자기 울림이 생기더라. 뭐 감동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충격을 받았어. 아 내가 지루하게 느꼈던 그때 그 영화의 감정이 아 현실이구나. 괜히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잠깐 들끓었다가 또 짜게 식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영화가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내가 그날 본 화장실 밖의 풍경을 잊지 못한다. 이상한 평가야.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로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루하지만 예. 내상을 입히는 예. 너는 이미 감동받아 있다 뭐 이런 너는 이미 감동받아 있다야. 너는 이미 깊이 생각할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 뭐 이런 예. 뭐 그런 개드립을 치면서 작품상을 탄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 그렇습니다. 투표제예요, 투표제. 예. 뭐 저는 작품상 스포트라이트가 받을 거라고 예측했고요. 네, 방송에 나왔었죠. 네, 그렇죠. 너 레버넌트 더 옹호했어. 아니 그거는 우리가 했는데. 가상 시나리오를 쓰는 가상 시나리오야? 레버넌트를 밀었는데 실제로는 스포트라이트가 작품상 받고 감독상은 레버넌트가 가져갈 거다라고 나는 분명히 워딩을 했어. 그래 그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얘 짰잖아. 얘 작품상을 레버넌트가 받고 감독상을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가 받고 나머지 현상은 뭐 마션이라 나맷 데이먼 에디 레드메인이라든지 그래. 이렇게 그러세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냥 시나리오를 썼지. 뭐 그래서 그 효식이 얘기 들으면서도 참 공감한 건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스포트라이트 팀을 다루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여운 주면서 현실의 보스턴은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라는 거를 뭐 한 컷, 두 컷 이렇게 씁쓸함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혹은 이게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었다고 이런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컷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컷이. 얘기하면서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 영화가 좀 문제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층이들이 좀 덜 들어가서 좀 아쉽다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충분히 다 그래요. 들으셨을 나는 거야.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담담한 스타일 자체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확실하지 스타일은. 왜냐면 처음부터 아예 이게 사실이라고 했고 끝나고서도 자막으로 올려주잖아. 그럼 확실하게 저널리즘에 입각한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다만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우리의 윤리의 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네. 별점을 주자면 3개. 3개 정도. 제 생각에는 아카데미 작품상 영화들은 제가 대부분 별 3개를 준 것 같아요. 버드맨. 기본적으로. 버드맨은 예외고 버드맨 예외야? 네, 킹스 스피치, 아티스트 다 3점 줬어요. 진짜? 그렇고. 킹스피치 재밌는데요? 재밌지. 괜찮은데? 그러니까 재밌는데 위대한 예술 작품은 아니다 이거지. 저는 이거를 시사회로 봤을 때 이걸 제일 마지막에 봤거든요.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네. 이때 시사회도 되게 웃겼어요. 저 혼자 가서 보는데 두 자리를 줬는데 스위트박스를 주더라고. 윤리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근데 짜증나지는 않더라. 그게 그렇지. 쇼파처럼 누워서 봤거든. 너무 편안해가지고 집중해서 봤는데 작품상을 뺐다고 했을 때는 내가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 뭐 앞에서 두 명이 얘기한 것처럼 지루해. 재미없어. 아 지루해요. 자극적인 것도 없고. 야, 내가 밀어줄게. 지루했어? 그러니까 지루해서 왜 나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니? 뭐 어쨌든 간에 뭐 지루하고 좀 그래갖고 자극적인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인상적인 장면을 굳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맨 마지막에 마크 러팔로가 나가면서 변호사랑 같이 나가다가 아이 2명이 책상 앞에서 조사받는 거 적는 거를 우연히 목격하게 돼. 그 상담실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사후 처리가 진짜 중요해. 맞아. 기사를 낸다거나 뭐 그런 걸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피해자들에 대한 기밀 보장도 해줘야 맞아. 되고 소소하게 나오잖아. 뭐 메모 같은 거 할까요 말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음하지 마세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제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고발적인 데에서는 그런 걸 다 배제해 버리거든. 자극적인 게 반감이 되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흥행력에 몰이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줘서 나는 뜻이 있었던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싱크로율도 아까 전에 그 기자들이 말한 거 보면은 다 했다고 봐. 각본보다도 사실은 그 인물을 파헤쳐서 그렇게 내보낸 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고 작품상도 의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말한 게 맞다니까. 이거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어차피 조직력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받았다고 생각을 한 바. 별점은 데드풀도 4개 줬는데 이것도 한 4개 정도 주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조직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연기 배분이나 비중이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 현실이랑도 맞닿지. 뭐 헐크로 변할 수도 있고 빡치다가. 그러니까 엄청 분노하잖아. 갑자기 거기에서 헐크로 변해 임마. 마크 러팔로 엄청 분노하잖아. 사샤 파이퍼는 꼬부기로 변하는 거야? 얘라 이씨. 무대포? 엄청 분노하니까 이거 헐크로도 변할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마이클 키틀이 배트맨으로 해가지고 막 그래? 막. 레이치 아담스는 할머니가 기사 보여주면서 그 표정 보면은 전에 보여줬던 연기랑 비슷한 이미지도 있고. 마이클 키튼은 까먹어가지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버드맨에 나왔던 그 총 들면서 막 그런 모습도 뭔가 연상이 되면서 나중에는 패티 차림으로 다니고.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 느낌의 그 적절한 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작품상을 수상한 다음에 보스턴 신문 기사 1면에 떴다고 하는데 사진으로 찍힌 걸 봤는데 그 시상식에서 딱 작품상 얘기하니까 서로 끼안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장면인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 나는. 그래서 영화 내적으로도 괜찮았지만 포스터도 그렇고 영화 외적으로도 배우들의 시너지 효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그 외로도 뭐 좋은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도 제가 플롯을 미리 썼는데 네. 근데 다음도 좀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이라 가지고 그때도 애들이 미쳐할 것 같아. 명수 세디스트 아니에요 이거? 세디스트는 아니고. 원래 세디스트 아니야? 근데. 아니 난 다루면은 차라리 오락 영화가 마음 편한데 근데 너무 뒤통수 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자, 저희가 다룬 스포트라이트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주에 다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지인 중 한 분인 김몽집이라는 분을 게스트로 섭외했고요. 와. 네. 야. 얼마 전에 개봉한 사울의 아들을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에서 네. 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죠. 작년에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라울로 네메즈 감독이었나? 네. 네. 헝가리 쪽 작품이었죠. 네. 한번 사울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김홍집 게스트와 같이 하는 영화계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